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명절 아침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들의 건강을 비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뽀얀 떡국 한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성스러운 국물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행복한 대화를 나눕니다. 떡국을 먹어야 비로소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처럼 이 하얀 음식은 우리에게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이자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학적 관점에서 저는 그 평화롭고 행복한 식탁 뒤에 숨겨진 서늘한 공포를 매일 목격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부디 가슴뼈에 깊이 새겨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정성껏 끓여낸 이 순백의 떡국이 사실은 콩팥을 서서히 녹여버리는 하얀 독극물이 될 수도 있다는 잔혹한 진실을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밥상 위에 올린 특정 반찬과 떡국이 만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찢어놓는 날카로운 면도날이 되어 평생을 차가운 투석실에서 보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독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60살 이상의 분들에게 잘못된 떡국 섭취는 가족과의 이별을 재촉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떡국의 그 눈부신 하얀색이 콩팥을 검게 괴사시키는 죽음의 색깔이 될 수 있다는 이 끔찍한 역설을 우리는 이제 직시해야 합니다. 제가 일하는 인공신장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토해내는 감정은 아픔이 아니라 바로 억울함입니다. 원장님, 저는 젊어서부터 밥심으로 산다는 말을 믿고 떡국도 2그릇씩 비우며 건강을 자부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하필이면 제가 신장투석을 해야 합니까? 라며 제 손을 잡고 우십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볼 때마다 제 가슴도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냉정한 의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건강을 위해 드셨던 그 고봉밥과 떡국이 사실은 노년의 콩팥을 망가뜨린 주범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젊었을 때는 보약이었던 떡국이 나이가 들면 독이 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떡국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사라져버린 근육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영상이 단순히 떡국을 먹지 말라는 뻔한 잔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의 신장을 지키고 떡국을 진짜 보약으로 바꾸는 기적의 공식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누리신장내과 전문의이자 콩팥 생각식단 채널의 원장 양재석입니다. 30년 동안 응급실과 신장실 현장에서 환자들의 생사를 지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생존을 위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젊었을 때는 보약이었던 떡국이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떡국 떡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 근육에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터질 듯 굵고 단단했던 허벅지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하게 나온 올챙이 배체형으로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60살이 넘어가면서 우리 몸을 지탱하던 근육댐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장내과 의사인 제가 근육 감소를 그토록 무서워하는 이유는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설탕 저장소이자 혈당을 조절하는 거대한 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튼튼한 허벅지 근육이 탄수화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저장해둡니다. 그래서 떡국을 배불리 먹어도 혈당이 튀지 않고 콩팥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근육이라는 댐이 허물어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가래떡은 쌀을 찌고 압축시킨 고밀도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떡국 한 그릇을 드시는 것은 앉은 자리에서 흰 쌀밥 2공기 반을 순식간에 들이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육댐이 무너진 노년기에 이렇게 압축된 탄수화물 폭탄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 홍수가 일어납니다. 갈 곳을 잃은 엄청난 양의 포도당은 혈관 속을 둥둥 떠다니며 끈적끈적한 흉기로 변합니다. 이 당 독소들은 혈관벽을 타고 흐르며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변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필터가 존재합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이 사구체 필터는 끈적해진 피가 높은 압력으로 밀고 들어오면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마치 고운 커피 거름종이에 시커먼 진흙탕 물을 강제로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거름종이는 터져버리고 여러분의 콩팥은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드신 쫄깃한 떡 한 점이 뱃속에서 녹아내려 생명 필터를 찢어발기는 흉기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이나 지난 명절에 떡국을 몇 그릇이나 드셨나요?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이 평소 드시는 떡국의 양을 솔직하게 남겨주십시오. 제가 한 분 한 분 꼼꼼히 확인하여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지 직접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댓글 하나가 소중한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댓글에 남겨주신 수많은 사연들을 보며 제 가슴이 참으로 먹먹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드셨던 그 떡국이 어떻게 신장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는지 이제 그 충격적인 과학적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설탕 저장소이자 혈당을 조절하는 튼튼한 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젊고 건강했을 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떡국을 2그릇이나 비우고 달콤한 식혜를 마셔도 몸이 가뿐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탄탄한 근육댐이 쏟아져 들어오는 탄수화물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서 혈관으로 넘쳐나지 않게 꽉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어가면서 상황은 무섭게 변합니다. 우리 몸은 노화와 함께 매년 근육을 잃어버리는데 이를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 부릅니다. 마치 수십 년 된 댐의 벽에 금이 가고 돌덩이가 하나둘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라는 댐이 허물어지면 우리가 먹은 떡국의 탄수화물은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떡국은 쌀을 압축하고 또 압축한 고농축 에너지 덩어리인데 이것이 몸속에서 당분으로 변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이를 받아줄 근육댐이 없으니 순식간에 홍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끈적끈적하게 변한 혈액은 이제 단순한 피가 아니라 혈관벽을 긁어대며 흐르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리 조각들은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무자비하게 찌르고 찢어버립니다. 신장내과 의사인 제가 근육 감소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벅지가 가늘어질수록 여러분의 콩팥은 그만큼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댐이 무너진 상태에서 떡국이라는 탄수화물 폭탄을 받아내는 것은 낡은 종이컵에 폭포수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종이컵은 젖어서 터져버리고 콩팥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자신의 허벅지를 한번 손으로 꽉 쥐어보십시오. 만약 허벅지가 예전 같지 않고 가늘게 잡힌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떡국이 독이 되는 진짜 이유는 떡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몸의 변화 때문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근육댐이 무너진 우리 몸에 떡국이라는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파괴력을 수십 배 더 강력하게 만드는 첫 번째 기폭제가 무엇인지 그 잔혹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어있는 그 암살자의 정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근육댐이 무너진 노년의 몸에 떡국이라는 탄수화물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파괴력을 수십 배 더 강력하게 만드는 첫 번째 기폭제는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가득 쌓여있는 시판 사골 육수입니다. 떡국을 끓일 때 멸치 육수를 내는 것이 번거롭고 국물 맛이 가볍다는 이유로 마트나 홈쇼핑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레토르트 사골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뽀얗고 진한 국물이 왠지 뼈를 튼튼하게 해줄 것 같고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의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의 혈관에 시멘트를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너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소뼈를 사다가 하루 종일 정성껏 고아낸 사골 국물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인은 우리 몸의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천연 식품 속에 들어있는 이 유기인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장에서 40%에서 60% 정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출됩니다. 우리 몸이 알아서 흡수율을 조절하는 안전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유통기한이 1년이 넘는 가공 사골 육수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제품들이 상온에서도 썩지 않고 그 뽀얀 색과 감칠맛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인산염 같은 식품 첨가물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기인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화학적으로 합성된 무기인은 우리 몸의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키고 거의 100% 혈액 속으로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떡국떡의 탄수화물로 이미 끈적해진 혈액에 흡수율 100%짜리 무기인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끔찍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액 속의 인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넘쳐나는 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갑상선이라는 호르몬 기관을 미친 듯이 자극합니다. 이 호르몬은 뼛속에 저장된 칼슘을 강제로 녹여서 혈액으로 끌고 나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사골 국물이 오히려 뼈의 구멍을 숭숭 뚫어 골다공증을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혈액 속의 인과 만나면 딱딱한 돌처럼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 혈관이 돌처럼 굳어지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말랑말랑해야 할 콩팥의 미세 혈관들이 딱딱한 돌덩이로 변해버리면 혈액을 거르는 기능은 그 즉시 영구 정지됩니다. 이 이론적인 설명보다 여러분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할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 40대 초반의 회사원 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시골에 계신 70살 노모를 끔찍이 생각하는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허리가 아픈 어머니가 떡국을 끓이신다고 무거운 사골을 사다가 핏물을 빼고 불 앞에서 몇 시간씩 고생하시는 모습이 늘 안쓰러웠던 민수 씨는 홈쇼핑에서 유명하다는 사골 육수 50팩을 주문해 어머니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드시라고 냉동실이 꽉 차도록 채워드린 그 하얀 국물 팩들을 보며 민수 씨는 뿌듯해했고 어머니도 아들 덕분에 편하게 요리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보내준 정성이 고마워 매일 아침 떡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도 그 국물에 밥을 말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비우셨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어머니의 심장 혈관은 꽉 막혀 있었고 콩팥 기능은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혈관 곳곳이 하얗게 석회화가 진행되어 마치 낡은 수도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 어머니의 인 수치는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해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평소 식습관을 물었을 때 달려온 아들 민수 씨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드린 곰탕이 문제였나요? 어머니가 편하시라고 제가 사드린 건데 그게 독이었나요? 민수 씨는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자신이 보낸 그 하얀 국물이 어머니의 혈관을 막는 시멘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죄책감을 느낄까봐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도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다. 국이 참 맛있었다라며 아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의료진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 씨의 눈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멘 바라는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그 가공식품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콩팥을 조용히 질식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저를 응원하는 클릭이 아닙니다. 오늘 민수 씨의 사연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편리함 때문에 부모님의 혈관에 시멘트를 들이붓지 않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콩팥을 위한 안전벨트를 매는 다짐입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이 모여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인산염이 가득한 사골 육수가 부모님의 혈관을 딱딱한 시멘트로 만드는 은밀한 암살자였다면 지금 말씀드릴 두 번째 금기 식품은 떡국 옆에 늘 붙어 다니는 단짝 친구이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맛의 조합입니다.
바로 설날 떡국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만두와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의아해 하실 겁니다. 떡만두국은 한국인의 소울푸드이고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은 든든한 한 끼의 정석인데 그게 왜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리면 떡만두국에 밥을 말아 먹는 행위는 콩팥에게 있어서는 핵폭탄급 나트륨 테러와 같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시판 냉동 만두는 맛을 유지하기 위해 상상 이상의 소금과 조미료가 들어갑니다. 문제는 떡국 국물에도 이미 간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짭조름한 국물을 흠뻑 머금은 만두를 한 입 베는 순간 여러분은 소금 창고를 통째로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만두를 다 건져 먹고 난 뒤에 시작됩니다. 밥을 뜨거운 국물에 넣으면 쌀알의 구멍들이 활짝 열리면서 국물 속의 소금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여러분이 국물에 밥을 마는 순간 밥알은 나트륨 캡슐로 변하여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직행합니다. 막대한 양의 나트륨이 혈액 속으로 쏟아지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노화로 약해진 콩팥의 사구체는 이 거센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터져나갑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일흔살 이 영감님도 아내 몰래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드셨다가 다음날 아침 온몸이 보거처럼 퉁퉁 부어오른 채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그 부어오른 얼굴은 콩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암살자는 따로 있습니다. 짠맛도 없고 기름지도 않아서 우리가 안심하고 먹었던 감이나 곶감이 식사 직후 떡국과 만나는 순간 돌덩이로 변해 장을 막아버립니다. 떡국떡의 녹말 성분이 감 속의 탄닌과 만나면 서로 엉겨붙으면서 소화되지 않는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내는데 이를 의학 용어로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이 위석은 소장을 꽉 막아버리는 장폐색을 일으키고 결국 장이 썩으면서 발생하는 독소가 콩팥을 직격하여 급성 신부전을 유발합니다. 자식들이 보내준 비싼 곶감이 아까워 곰팡이 핀 부분만 깎아내고 드셨다가 결국 수백만 원의 수술비를 치르고 아들 앞에서 눈물 흘리신 어느 할머니의 사연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절약은 미덕이지만 건강을 담보로 한 절약은 가장 비싼 이자를 치러야 하는 빚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귀한 생존 지식을 혼자만 알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가족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국물은 남기면 죄 받는다는 고집불통 아버지와 아까워서 곶감을 드시는 어머니를 투석기 앞으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영상을 선물하는 것이 그 어떤 보약보다 값진 효도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앞서 떡국과 함께 먹으면 뱃속에 돌을 만들고 혈관을 터뜨리는 무시무시한 음식들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미 망가져가는 콩팥을 되살리고 꽉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기적의 구원투수, 3가지를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떡국을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라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바꿔줄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겨울철 남도 바다의 푸른 보석이라 불리는 매생이입니다. 아마 전라도 지방이 고향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옛말에 미운 며느리에게 매생이국을 준다는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매생이는 아무리 팔팔 끓여도 김이 잘 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멋모르고 후루룩 마셨다가는 입천장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골탕 먹이려고 준다는 우스갯소리지만 신장 내과 의사인 제가 보기에 매생이 떡국은 미운 며느리가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사랑하는 며느리나 귀한 손님에게 대접해야 할 최고의 보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생이 한 줌이 떡국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인 나트륨과 탄수화물 독소를 완벽하게 상쇄시켜주는 강력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생이를 손으로 만져보면 미끌미끌하고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이 미끌거리는 성분이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알긴산은 우리 몸속에서 자석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떡국 국물에 녹아있는 소금기의 주성분인 나트륨과
몸속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중금속들을 이 끈적한 점액질이 자석처럼 강력하게 빨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꽉 움켜쥔 채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설시켜버립니다. 콩팥이 해야 할 일을 매생이가 대신해주니 늙고 지친 콩팥은 비로소 쉴 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매생이도 조리법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생이를 처음부터 떡과 함께 넣고 푹 끓이시는데 이것은 매생이를 죽이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매생이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늘고 여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뜨거운 불 위에서 오래 끓이면 그 소중한 알긴산 사슬이 다 끊어지고 흐물흐물하게 녹아버려 자석팔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물 색깔만 녹색이고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맹물을 드시는 셈입니다. 그래서 매생이 떡국을 끓일 때는 딱 2분이라는 골든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매생이를 씻을 때는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에 살살 흔들어 씻어야 합니다. 박박 문지르면 알긴산이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떡국 떡이 다 익어서 위로 둥둥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떡이 다 익으면 그때 불을 아주 약하게 줄이거나 아예 끄기 직전에 손질한 매생이를 넣으셔야 합니다.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주며 딱 2분 정도만 뜸을 들이면 매생이가 숨이 죽으면서 국물이 선명하고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으로 변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알긴산이 최고로 활성화된 시점입니다. 이때 드셔야 입안 가득 바다의 향기가 퍼지면서 여러분의 혈관 속에 쌓인 나트륨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떡국 한 그릇에 매생이 한 줌을 넣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훗날 여러분이 투석실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건강하게 여행을 다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매생이가 혈관 속의 나트륨을 끄집어내는 강력한 청소부였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두 번째 주인공은 아예 독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입구에서부터 원천 봉쇄를 하는 밥상 위의 마법사들입니다. 바로 하얀 두부와 짭조름한 새우젓입니다. 아마 설날 떡국에 두부를 넣는다는 것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의사로서 저는 단언컨대 60살이 넘으셨다면 소고기 고명보다는 반드시 두부를 넣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떡국떡은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라서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는 주범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력한 브레이크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결정체입니다. 떡국을 드실 때 두부를 함께 드시면 이 단백질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아주 느리게 늦춰줍니다. 마치 과속하는 떡국이라는 자동차 앞에 두부라는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소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요독이라는 찌꺼기를 많이 만들어내어 콩팥을 피로하게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는 찌꺼기가 거의 남지 않는 아주 깨끗한 연료입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을 찍는 것이 바로 새우젓입니다. 새우젓은 발효 과정에서 프로테아제라는 강력한 소화효소를 뿜어내는 천연 소화제 공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떡국 같은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기 쉬운데 이때 새우젓으로 간을 하면 새우젓 속의 효소가 떡과 두부를 위장해서 아주 부드럽게 분해해 주어 콩팥이 야근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줍니다. 이 조리법을 설명할 때마다 저는 돌아가신 제 어머니 생각이 나서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제가 의대생 시절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어머니는 항상 떡국에 두부를 으깨 넣고 끓여주셨습니다. 저는 국물이 탁해 보인다고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치아가 너무 안 좋아서 당신이 드실 수 있는 유일한 단백질이 부드러운 두부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철없는 아들은 국물이 지저분하다고 투정만 부렸으니 이 얼마나 가슴 치는 불효입니까?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소화력이 약했던 어머니에게 그 두부 떡국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생존 식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설날에는 겉보기에만 화려한 고기떡국 대신 어머니의 지혜가 담긴 두부 새우젓 떡국을 꼭 끓여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떡국의 20%를 반드시 두부로 채우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동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짧은 고백이 부모님의 신장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두부와 새우젓이 소화를 돕고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방패였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세 번째 주인공은 이미 상처 입고 염증으로 붉어진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직접 치료하고 재생시키는 강력한 창이자 회춘의 묘약입니다. 바로 고소한 향기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하얀 황금, 들깨가루입니다. 떡국을 끓일 때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걸쭉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맛이 구수해서 넣으셨겠지만 사실 이것은 콩팥 의사들이 가장 추천하는 혈관 청소법 중 하나입니다. 그 비밀은 들깨가루 속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으로 나이가 들며 상처난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거칠어진 혈관 내부를 매끄럽게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들깨가루도 조리법이 틀리면 순식간에 1급 발암물질로 돌변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떡국을 끓일 때 국물 맛을 더 깊게 내겠다고 처음부터 들깨가루를 넣고 팔팔 끓이시는데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들깨의 오메가3 성분은 열에 극도로 취약하여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벤조피렌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정답은 바로 후천 방식입니다. 떡국이 다 끓고 나서 가스불을 완전히 끄십시오. 그리고 미지근한 국물에 들깨가루를 개어서 식탁 위에 올리기 직전에 섞어 드시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마지막 비장의 무기인 식초를 곁들인 간장에 떡을 살짝 찍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정성껏 준비하는 이 영상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단단한 지식의 갑옷입니다. 지금 이 영상의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단순히 채널을 구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지라는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장 든든한 지식의 방패를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따뜻한 떡국 한 그릇 속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과 우리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는 지혜로운 생존 비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흰 가운을 입고 수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제가 깨달은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건강은 결코 요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식탁 위에서 내린 작은 결정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떡국을 끓일 때 매생이 한 줌을 넣고 두부를 썰어 넣으며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는 그 정성스러운 손길 하나하나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생명줄을 연장하는 가장 고귀한 의술이 됩니다. 편리함에 속아 마트에서 집어들었던 가공 육수가 민수 씨의 어머니에게는 시멘트가 되었지만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지혜는 부모님의 혈관을 다시 흐르게 하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몰라서 아프고 몰라서 소중한 일을 떠나보내는 그 가슴 찢어지는 억울함이 이 세상에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에 그저 지식으로만 남기지 마시고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명절에는 제가 정말 맛있는 보약 떡국을 끓여드릴게요 라고 말씀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보약보다 부모님의 콩팥을 힘차게 뛰게 할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더 이상 질병의 온상이 아닌 치유와 행복의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콩팥이 건강해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중한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영원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예리하고 따뜻한 지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